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법정 주요 내용 정리, 스크랩으로 잠깐 하면, 정치에 참여하자. 네. 선거나 투표를 하면 저는 잘 안 맞았는데, 2번 맞췄나? 내가 찍는 사람이 잘 안 돼. 근데 시민 이익 증진, 시민이 시장에 있는 사람에서 이제 국민으로 바뀌었는데, 신민, 신하 하면은 봉건시대고, 국민 하면 민족주의 시대가 되고, 시민, 개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공익도 증진하는 건데, 대의 민주주의인데 대신하도 직접 안 하고, 네. 보완합니다. 직접 참여하니까, 정치 참여해서 시민이. 정치적 무관심 있으면 참여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시민 의사가 왜 곡선으로 돼서 되는 걸 방지하면서 참여를 하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의사에서 여론을 수렴해요. 그러면 정당성이 부여되죠. 그거 지지한다 이렇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신장 늘어나고 국민주권과 그죠? 주권의식과 국민자치, 지방자치의 실현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거겠죠, 일반적인. 네. 근데 이제 시민이 직접 참여, 이렇게 시민 직접 참여. 다는 아니겠죠. 네, 일부라도 직접 참여. 시민단체, 이런 것들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 RAG. 정치 참여의 유형 보면, 이게 세계가 여론 형성을 조직하는. 그러니까 여론 형성 아니에요. 언론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정보통신매체도 다 여론 선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여론을 형성한 걸 조직화시키는 기능이 정당과 시민단체와 이익단이 서로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인가, 선거를 진행하는 요 정당의 집단도 있을 테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성이 있어야 될 테고, 나머지는 다 주관성이 있겠죠. 정보통신 매체 자체도 통신 매체마다 이게 여기는 보수 중심의 기관지 아니면 진보 중심. 언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매체가 언론입니다. 그러면 언론하고 요거하고 통신 매체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럼 언론은 신문지, 라디오,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정보통신 매체가 언론하고 쳤을 때 정보통신이 아닌 언론도 있겠죠. 근데 정보통신 안에서 이게 겹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좀 애매하네요. 네. 어쨌든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 무리는 단체입니다. 무리단. 근데 정권 획득인데 공익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그랬죠. 국민이 원한다고. 그 국민이 지 부인이죠.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해요. 이분. 네. 정권 획득을 목적이에요. 정권은 뭐냐? 재화를, 희소한재를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정치 권력. 그 권력이 뭐냐? 재화를 분배할 수 있는 힘? 자격을 줘요. 재화가 희소하니까. 그거를 분배해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를 드러나죠. 그래서 정당. 시민단체는 공익 추구예요, 이것도. 근데 이게 전반적인 게 시민단체의 경향에 따라서 단체가 또 보수 중심, 진보 중심. 시민단체면 굉장히 여러 개 공익을 가지고 허가를 내야 돼요. 요건을 갖춰서.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뭐가 있어요? 소비자 연맹, 이런 거. 소비자 보호 연맹.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실천 운동, 분부. 이런 것부터. 이해되세요? 네. 정권 획득은 아닙니다. 정부의 한계를 보완해서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산다. 그죠? 소비자를 보호한다. 여러 가지들. 네. 사회적 약자를,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단체, 이런 것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도 하죠. 정치적 책임이 없다. 왜?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쵸. 이익 집단은 이익만을 위해서, 이건 공공인데 이건 사익이란 뜻이에요. 쌤, 근데요. 네. 근데 시민단체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네. 정치적인 일을 해요? 정치적인 일을 왜 하냐면, 요런 것들, 공공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을 지지해요. 정당을요? 예. 자기들 문제 해결해주는, 이 시민단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을 지지해요. 그래서, 노인 보호 협회 하고,
전국 실업자 보호협회 이렇게 됐을 때 이 젊은 층이 많이 하고 노인층이 하면 지지 정당이 다를 때도 있어요. 정당 표시를 지지 정당 표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은 누구 편이야 이게 딱 드러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뭔가 정치색을 갖겠네요. 그게 정치 참여예요. 아, 이익 집단한 구성원들이 이익해서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이렇게. 노조는 노동조합도 이익 집단의 일종이에요. 이 집단이요? 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압력 형사입니다. 국민 여론, 자기도 국민이니까 여론 정부에 전달하고 정권 협회는 안 합니다. 구성원의 그럼 이익. 얘는 정치적인 건 어떻게 뛰는데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압력을 이거 해달라고 안 하면 다음에도 시위?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낙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죠. 네. 글쎄. 자, 그게 뭐냐 헌법 마루헌의 법인데 이게 최고법입니다. 국가기관을 조성하고 이거 3권 분립과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네. 상호관계, 이 관계, 견제와 균형의 관계와 국민의 지위, 주권부터 시작해서 자유권, 평등권, 이게 주권이 행복추구권까지 지위를 부정합니다. 근데 헌법에 입학한 입헌주의입니다. 헌법에 입각한 주의, 입헌주의 헌법은 국가통치기관이 존립 근거가 될 이걸 왜 만들었냐? 왜 국왕이나 이런 건 신뢰해서 받았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존립 근거. 자유권이 처음에 있었죠. 제3권을 중심으로 한 기본권. 권력 분립을 글자로 써놓은 게 성문화된 국가 권력기관이 있으니까. 네. 야, 이게 국가 권력으로부터 왕아, 네가 돈 거들려면 요거에 입각해. 권리청원, 권리장전, 대장전. 이게 뭐라고요? 문서화된 겁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왕아, 네가 내 재산 세금 걷고 뭐 할 때는 이거에 의해서 좀 해라.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근데 현대는 이게 이제 자유권 중심이라면 이게 현대는 복지는 이제 평등 중심입니다. 생존권, 살아남아야 되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유만 있으면 뭐야?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여줘 평등하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국가가 네가 노력 좀 해봐라. 국가가 개입해서 못 살면 좀 도와줘봐라. 인간다운 생활하게. 그래서 자유권 플러스 여기다 평등권인데 평등권에서 기본적인 생존 인간다움 점점 더 퍼져서 인간다움 먹고만 살면 뭐하냐 영화도 가끔 봐야지 이렇게 인간다운 생활 요렇게까지 조금씩 발전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헌법 정치적으로 국가를 만들어요. 헌법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고 정치를 이 헌법에 기반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치 생활을 주도하고 이 헌법이 그 국가의 기본 가치예요. 기본 합의고. 네. 그래서 사회적인 통합, 기본 합의니까. 쌤 있잖아요. 위에서 헌법의 의미가 변천됐잖아요. 네. 얘가 아예 내용이 저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위에 거 내용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에 다 더해진 거예요. 다. 그러면 이게 다 자, 플러스 보세요. 돼서 자유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유권과 평등권이 좀 더 커져요. 요게 요즘 법이에요. 이게 고유한 옛날 거고. 다 포함해서. 네. 요게 뭐라고요? 근대 입헌주의고. 요게 현대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늘려가요. 자유권과 평등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유권이 강조되도 있고 평등권이 강조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자유주의 시대, 수정자본주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그 다음에 또 복지시대 이렇게 왔다 갔다. 됐나요? 네. 여기는 문재인 시대, 여기 뭐라고요? 이명박 박근혜 시대, 여기 노무현 시대, 그정의 시대. 자유평등. 이렇게 점점. 이게 뭐라고요? 자유평등이 조화되면서 확장됐어. 평등권의 종류도 늘어났어. 세분화되고. 네. 자유권의 종류도 늘어났어. 세분화되고. 자유와 평등과
중합된, 통합된 새로운 권리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어. 사회권? 아, 됐어요? 네. 최고법이면서 조직을, 삼권분립으로 조직을 숙권한다. 그러면 구성하는. 숙권하면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네. 아. 법원을 구성하라. 그러면 법원 만듭니다. 권리를 주는 게 수권이에요. 네. 조직을 만들도록 권한을 주는 그 기준규범. 권력을 제한합니다. 삼권분립으로. 누구의 권력을 제한해요? 삼권분립이 권력 제한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 1조, 자유, 복지국가, 국제평화, 평화통일, 문화국가, 기본적인 이념으로 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고, 기본권 종류는 이게 10조를 가지고 인간은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하다. 제가 법대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행복이라는 게 나와서 뜬금없이 법에. 그 출발점은 자유와 평등, 이게 기본법이고, 이 기본법을 보장하기엔 참정권이고, 그걸 확대한 사회권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실현하기엔 청구권이고. 네. 그래서 자유권이 있는데 자유가 있다. 이건 뭐라고요? 왜? 소규모, 삼부의 성직자, 또 뭐가요? 귀족, 시장에 있는 부자들만 자유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시장에 있는 부자들이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좀 끼고, 그러다 또 여자도 좀 끼고, 이렇게 해서 참정권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껴있는 사람들을 조금 인간답게 살게 해줘야지 하는 게 사회권입니다. 됐어요? 네. 자, 기본권의 제한. 국가의 안정보장이고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A라는 사람의 기본권을 국가를 위해서 할 때, 네. 이 A인이 최소화가 돼야 돼. 피해는. 이게 최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법률로 해야 돼. 그것도 법률로 정해서. 왜? 이 사람 무단하게 침입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과잉 금지하면 안 돼. 거기다가 국가를 위해서 너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본질적 내용 침해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보통은 한시법으로 시간을 정하든지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했을 때만 해요. 예를 들어서 뭘까요? 여기에서 이 지역 개발을 할 때 네 집을 강제로 수용한다 이렇게. 내 재산권을. 그게 돼요? 법률로. 재개발법 이런 걸로. 그러면 여기에 나가라. 그러면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네. 그러니까 안 나가고 버티지. 절차를 협조 안 하고. 그걸 알박기라고 그러죠. 알박기. 여기만 남겨놓고 비싼 값으로 사. 이렇게. 본질적 내용이잖아. 재산권은 어떻게 보면. 그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국민의 의미는 당연히 옛날에부터 이게 세금 걷고 병사로 증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의무 중에서 요즘에 이제 교육으로 의무 교육. 근로는 권리면서도 의무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근로는 고전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일하는 거, 네. 납세, 국방, 이거는 의무가 정부랑, 이거는 나하지다. 강제로 일해라, 이런 뜻이야? 아니에요? 그래, 납세하고 국방하고 세금 내면, 일하면 세금 내라고. 네. 근데 이제 분류를 이렇게 했으니, 재산권 행사가 공공용에 맞게, 환경 보전의 의무, 이건 없던 거 생긴 거고, 요것도 공공물이 사회권 생기면서 온 거고, 네. 요거는 옛날에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납세하고 국방. 자, 이런 게 뭐 시민이죠, 시민. 네. 시민. 당연히 시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일하고 있어요. 의무 안 줘도. 법에 탄생해서. 근데 왜 의무를 주죠? 지금은 네. 근로의 의무면서 권리. 상대적으로. 다 됐어요? 네. 헌법에 위반됐는지 법률을 심판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그 법률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겠네요. 그럼 대법원이, 판사나 이 법원이, 그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하겠네요. 누가 심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요? 자, 헌법에 위반된 법률인지 심판해주세요. 그랬죠.
네. 그러면 법률을 적용을 누가 해요? 재판에. 재판에서. 그래서 판사가 이거를 재판을 하는데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되니까 네. 법원이 이거 이상합니다. 헌법에 위반된 것 같아요. 심사 좀 해주세요. 하고 권해준다고 헌재에. 아하. 됐어요? 네. 그럼 사건을 뭔가 그쪽에다가 맡겨달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 재판에서 법률이 필요한 쓰는 법률이. 쓰는 법을 이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 다른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위헌법률 심사죠? 위에 거요. 아, 요거죠? 네. 근데 위헌 헌법인데 법원에서는 이거 안 벗어난대. 기본권이. 아, 근데 내가 개인이 볼 때 이걸 보니까 이거 벗어나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헌법 수호를 합니다. 이 법률 헌법에 안 맞는 겁니다. 개인이 그렇게 예.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죠. 음, 이거 잘못됐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거를 중간에 최종으로 헌법 소원을 하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낙태죄 법률이 옛날에 있었어. 옛날 선배들이 이거 낙태죄 적용했대. 그럼 나도 적용할래. 그랬더니 내가 판사야 시대가 변했잖아. 이거 법률에 어긋난 것 같아. 이 말 못하죠. 네네. 그럼 헌재에다 이거 시대에 어긋나서 이거 법률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하면 재판할 때 그걸로 적용하겠죠. 그러면 그게 헌법에 위반될지도 모르면 재판 중지하겠죠. 그 결론 날 때까지. 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복수경쟁제.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한 당이에요. 일단 한 당. 일당제. 네. 싸게 반대가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도 있고. 양당제도 있잖아요. 그 양당제가 복수정당제예요. 맞다. 양당제는 2개, 3개, 다당제. 4개 이런 게 다당제. 그럼 복수정당제. 일당제가 아니어야 되니까요. 네. 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화와 타협인데 진보와 보수가 있고 대화와 타협이 있고 그게 없잖아. 네. 적법 절차의 원리를 어긴 것이 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결과만 민주적이면 됐죠. 네. 근데 이 과정은 정말 민주적이지 못하고 적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안 하고 그냥 만들어서 결과만 하면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가 뭐라고요? 법의 적당한 절차, 그 과정도, 행사하는 과정, 시행하는 중간 단계도 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라.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이해됐어요? 과정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뭔데요? 자유롭고 민주적 원리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이 과정을 투표를 하는데 그럼 결과만 딱 민주적이면 돼요? 그건 아니죠. 그 과정, 그 적법 절차가 과정이에요. 이 하는 순서도 뭐라고요? 과정도 민주주의 적법 절차 해야 돼요. 자, 어떤 걸 개발을 해야 된대. 찬반 투표했어. 네. 근데 요 앞에 공지도 해야 되고 여기에 뭐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공고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찬반 투표만 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민주적 과정, 절차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요거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적법 절차. 네. 됐어요? 됐어요. 도원쌤입니다.